미국 CIA가 우리 나라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불법법 도감청했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어제 오후부터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네. 제 스스로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동맹국가 간에 예. 도청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 대통령실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예. 또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 뭘 했는지. 예,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났거든요. 네. 미국 정부도 지금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 또 유출된 자료가 전부가 뭔지. 예. 미국 정부가 당연히 이거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어제 오늘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한심하고 비굴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좀 세게 썼습니다만 네. 이런 겁니다. 아니 동맹 간에 그렇게 도청을 했으면 이게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불과 2년 전에 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하고 덴마크가 이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그 정치인들을 도청을 했어요. 네. 그때 메르켈과 마크롱은 아주 분명하게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를 했고 이거는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대통령실 당연히 그래 가야죠. 그런데 오늘까지 이 뉴스가 쏟아지는데 오늘까지 대통령실은 보면 뭐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그러고 협의를 뭘 한다 그러는데 아니 항의해야 될 일을 왜 협의를 합니까?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전례를 보고 과거 전례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 눈치를 왜 봅니까? 다른 나라 다 떳떳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정말 너무 대응이 제가 좀 한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상하고 상해요. 제가 진짜 한미동맹에 대해서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한미동맹이 진짜 건전하고 튼튼하려면 예.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보수라면 네. 이거는 당연히 화를 내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4월 26일 날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네. 그러고 뭐 지난해에도 뭐 껄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만약 이게 방미를 앞두고 터진 일이라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네. 실망하실 일이다. 네. 우리는 중국을 대하든 미국을 대하든 일본을 대하든 당당하게 대해야 할 주권국가죠. 네. 그런 주권국가가 지금 이런 도청을 당했는데 네. 그것도 우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비서관 네. 이런 사람들 대화 내용이 다 도청당했는데 아니 용산의 대통령실이라고 그동안 도청을 그러면 안 당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국방부도 그러고 아니 용산은 안전하다 이러는데 지금 도청 사실이 밝혀졌는데 안전하다 그러는 게 용산 그게 무슨 대통령실에서 말입니까? 지금 도청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불과 얼마 전에 도청당했는데 네. 오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발표가 우리는 도감청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러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네.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유출된 미국 국방부 문건 중 한 장은 지난 3월 1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미국 요구대로 탄약을 지원하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보낸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탄약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으론 탄약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국민들은 거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에 155mm 포탄을 파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정부가 신호 정보, 즉 전화와 각종 메시지를 도청과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며
유출된 문건이 CIA와 국가안보국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밀 문건인지에 대해선 유출된 정보의 진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일단 유출된 문건에 엄청난 기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을 받으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각자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당국 조사와 별도로 한국 정부 역시 자체 조사 중임을 시사한 건데 이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을 과장,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미리 차단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용산 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며 괜히 다른 사람의 해킹으로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서 청와대 시절엔 벙커가 지상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지금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출된 자료가 진짜인지 의심된다는 언급도 내놓았습니다.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여부 확인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